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이란 이름의 비정상적 관계의 행태들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용, 장식적 사랑이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보통의 사랑에도 당연히 허용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 많은 인간의 감정에 사랑이라고 예외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허영의 감정에 사랑이 양념처럼 스며들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사랑도 사랑인가요? 삶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주변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가 있게 마련이죠. 보통 팬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덤의 사랑은 종종 엄청나고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의 위대성이나 인간적인 매력 등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런 감정에 스며들어 있는 허영의 무게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허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통의 사랑에도 당연히 허영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 많은 인간의 감정에 사랑이라고 예외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허영의 감정에 사랑이 양념처럼 스며들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사랑도 사랑인가요?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연인이 장식처럼 나를 빛나게 해주는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엄청난 가격의 다이아몬드와 당연한 듯 비교된다면 이런 허영 장식적 사랑의 유통기한은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연인을 다이아몬드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것 같지도 않고요. 백호민 연출의 TV 드라마 왔다 장보리는 2014년에 제작된 막장 드라마입니다. 장보리는 착한 역이라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문제는 악역이었던 연민정입니다. 연민정은 막장 드라마의 악역이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친엄마를 모른 척하고요. 함께 자란 형제를 모함하고요. 동거남을 차버리고요. 동거남과의 아이까지 버려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어이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지만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혼당하고요. 드라마는 끝납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 손에 화상을 입어 조막손이 된 연민정은 고향에 내려와 엄마 국밥집 일을 돕게 되는데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손이 그렇게 된 것에는 자기 책임도 있으니 손 수술을 받으라고 돈을 놓고 갑니다. 그럴 법도 한 게요. 이제 보기도 지긋지긋하다면서 그 남편이 불 속에 던져버린 값비싼 결혼 반지를 연민정이 찾으려고 손을 넣었다가 그만 손이 녹아붙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민정은 조막손을 가슴께에 놓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절대 수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악역이었지만 연민정의 이런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측은해하며 눈시울을 붉혔을 겁니다. 왔다 장보리가 워낙 막장 드라마라 역할의 일관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연민정의 이런 몸짓이 과연 많은 시청자들의 바람처럼 남편에 대한 연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연민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목적이 돈과 명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인생인데 이 정도의 역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국밥집으로 끝나게 될까요? 어림도 없겠죠. 연민정이 조막손 안에서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값비싼 결혼 반지입니다. 이 결혼 반지는 연민정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와 명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민정이 수술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손을 펴지 않겠다는 결심의 천명입니다. 이쯤 되어야 연민정이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연민정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전부 거짓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참이니 거짓이니 하는 이런 접근이 연민정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연민정에게 허영이나 장식과 사랑의 구분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연민정의 내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워낙 허영에 깊게 물들어 있어 값비싼 결혼 반지라는 장식과 사랑은 떼어낼 수 없는 일체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가요? 이런 사랑도 사랑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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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입니다. 그리고 물음은 계속됩니다. 또 다른 소주제로요. 조작적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조작은 무언가를 교묘히 조종해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이용해 먹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교묘한 조종을 통해 연인을 소유하려는 행태도 사랑인가요? 조작적 사랑이라는 소챕터의 제목에서 조작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작은 영어로 하면 manipulation에 해당합니다. manipulation은 무언가를 교묘히 조정해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이용해 먹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가령 영화 속의 간접 광고들이 이를테면 조작적 작용인 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을 조작해서 연인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는 행위를 조장해 누군가 이익을 취한다면 그런 사랑을 조작적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의 욕망이란 게 그렇듯이 이기적 사랑이나 장식적 사랑처럼 평범한 사랑에도 조작적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 함께 다정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연인에게 담배 피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드문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 정색을 하고 이것도 사랑인가를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옥탑 미르보어가 1900년에 발표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브누아 자코 감독의 영화 헌 어느 하녀의 일기에는 심상치 않은 조작적 사랑이 나옵니다. 결코 주인에게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는 나름대로 한 성격하는 하녀 셀레스틴이 거의 20년 가까이 충직하게 주인을 섬겨온 과묵한 하인 조제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인이 문제의 인물입니다. 유대인을 혐오하고 필요하면 따르던 개들도 죽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범죄를 꾸미고 있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인물들을 조작하죠. 셀레스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제프의 말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따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칩니다. 셀레스틴은 자신의 처지와 계급사회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딱 부러지기 때문에 한번 조작되면 위험합니다. 조제프는 그런 셀레스틴을 꿰뚫어 보고요. 이런 남자가 사랑의 감정까지 내비치면 연인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일은 그저 발 한 걸음 내딛는 일 정도일 겁니다. 이런 사랑이 조작적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인가요? 2003년 미국의 닐 라브트 감독은 영화 The Shape of Things에서 조작적 사랑의 한 흥미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모에서 별 볼품이 없는 남자 아담에게 매력적인 여자 이블린이 접근합니다. 이블린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조금씩 아담을 조작하기 시작하고요. 아담은 이블린에게 조작되어 체중을 줄이게 되고 심지어 성형까지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이블린의 실험이었습니다. 이블린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담을 실험 대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외모가 바뀌면서 자신감도 붙게 되고요. 심지어 친구의 약혼녀가 아담을 보는 시선도 애매하게 달라집니다. 이블린은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블린 사이의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었고요. 그 결과가 일종의 퍼포먼스 예술로서 미술관에서 전시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이라든지 계몽이라는 명분으로 이블린이 이 정도로까지 아담을 망가뜨려도 괜찮은 걸까요? 아담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어리석었던 남자였음은 분명합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이블린은 윤리적 잣대로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모든 관객에게 뻑큐를 날립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The Shape of Things입니다. 사물들의 외관이란 뜻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외관의 영향력이란 경박한 풍속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영화 같기는 한데요. 이블린의 실험 과정 어딘가에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사랑은 있었을까요? 이블린이 자신의 실험을 정말로 작품 창조의 과정이라 생각했다면 이블린은 점점 멋있는 외관을 갖춰가는 아담을 뿌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블린의 시선은 어쩌면 자신이 빚은 완벽한 조각 작품 갈라테이아를 바라보는 피그말리온의 시선과 닮았을지도 모르고요.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빚은 조각 작품에 매혹되어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실험의 어느 단계에서 아담은 이블린의 영향력에서 삐끗 벗어납니다. 어쩌면 전시회에서 이블린이 아담에게 보인 무시무시한 적이는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테이아는 아프로디테의 은총으로 반지도 받고 인간이 됩니다만 혹시나 갈라테이아는 자신의 의지는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인간이었을까요? 아담이 이블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 이블린에게 건넨 약혼 반지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반지는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블린은 조작을 통해 아담을 철저하게 소유하려 했습니다. 조작은 권력입니다. 조작의 대상은 권력이 의도한 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가차없이 응징하지요. 제가 묻습니다. 이런 사랑도 사랑인가요? The Shape of Things는 흥미있는 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영화입니다. 궁금한 마음이 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예, 도발적 사랑이란 소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봅시다.